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신촌점 원장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서현욱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틱장애와 관련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들은 주로 틱장애 치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틱장애는 일종의 소아,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됩니다. 보통 신경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 사춘기를 지나며 대체로 약화되거나 소실되는 그런 특징을 반영한 건데요. 이런 관점을 반영하여 틱장애의 원인을 두뇌와 신경계 발달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틱 증상이 처음 가볍게 나타날 때 두뇌가 발달하면서 증상이 사라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일정 시간 기다려보자는 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질지 아니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음성틱과 근육틱이 함께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틱 증상이 수주간 지속이 되거나 증상이 자주 또는 강하게 나타나거나 증상의 종류가 변하거나 새로 막 생겨나거나 그렇다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틱 증상은 아이의 성격과 자존감 형성 그리고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틱장애는 기본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심지어 치료 중에도 늘 좋아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호전과 악화가 번갈아 나타나게 되지만 길게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물론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악화 요인으로는 첫째, 감기에 걸리거나 알러지성 비염이 악화되거나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방학, 그리고 개학, 그리고 전학, 이사,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습량의 변화,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혼이 나거나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전신 컨디션이나 틱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긴장하거나 놀랄만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TV, 게임, 핸드폰 등에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등 생활관리가 흔들렸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평소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최근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힘든 부분이 없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증상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틱장애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재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틱장애에서는 완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미미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발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라고요. 현대한의학에서 틱장애의 주된 치료 목표는 단순히 틱 증상을 없애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두뇌와 신경계가 과민하지 않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신경회로와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두뇌 기능이 성공적으로 회복되어 틱 증상이 개선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두뇌와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쉽게 재발하지 않고요. 재발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까지 2번에 걸쳐서 틱장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헤아리만 의원 채널에 오시면 유익한 정보들이 담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